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네. 네. 2022년이 어김없이 밝아왔어요. 2022년에는 많은 분들이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2022년은 이제 범의 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도 범의 기운으로 이 코로나 위기와 더 나은 삶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캠핑카나 카라반을 구입하는 시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많은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 카라반이 어떤 카라반인지 모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알고 좀 구입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카라반 한 3-4종류부터 브랜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나의 캠핑카와 나의 카라반은 언제쯤 나를 만나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랜드를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품 카라반 펜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펜트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웬 트랙터가 뻑하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별개의 회사기는 해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별개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펜트 카라반의 시조는 사실은 트레일러예요. 농기계 트레일러 있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펜트 카라반이 1970년에 펜트라는 사람이 이 형제예요. 얘네들이 또 펜트라는 이 형제가, 펜트 가죠 이제, 그 형제가 트랙터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야. 왜냐면 이 펜트가 무슨 약자예요. 나도 몰라, 무슨 약자인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우지도 못했어요. 그림 같은 연기 구름을 내뿜는 트랙터라는 약자랍니다. 획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감성적인 이름을 브랜드로 녹여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감성의 가치와 이런 거는 대부분은 좀 트랙터는 좀 맞지 않아, 사실은 감성하고. 근데 이런 카라반은 또 감성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졌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1970년대 당시를. 농사를 아마 사람이 다 곡괭이질 하다가 이제 트랙터나 이제 농기구들이 이제 머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꿈인 거야, 이 트랙터가. 그러니까 막 획기적이고, 이거를 있으면 나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힘도 덜 드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농기계 쪽으로 봤을 때에는 혁명적인 일인 거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요때 카라반을 얘네들도 합니다. 그래서 카라반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워너벨 막 이렇게 놀러 가기를 원해. 자기 자연과 함께 막 캠핑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카라반도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이슈가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이 펜트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브랜드입니다. 이 펜트 카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앞에 트렁크 있잖아요. 트렁크 열리는 게 이제 실린더 타입. 그때 당시는 히트지, 자동차에만 있던 걸 여기다 적용시켰으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얘네들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하이 클래스 카라반의 1위 상도 받고 막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 그래서 명성을 떨칩니다. 그래서 펜트 카라반은 그 전에 막 공장도 구입하고 막 새를 확충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다 형제가 만든 거야. 그리고 본인 가문의 이름을 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라반의 시조를 보면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무엇보다 좀 진짜 낭만적인 게, 이 펜트라는 이름 자체가 그림 같은 연기 구름을 내뿜는 트랙터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저도 요번에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한 카라반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타버트입니다. 이 타버트 카라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중에 소개된 거는 53년도에 소개가 됐어요. 이 카라반 회사는 53년도에 소개가 됐을 뿐이지, 그 전에 먼저 설립이 또 됐어요. 이 회사가 194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얘네들 역시 트랙터 만들었어요. 다 트랙터 만들었나봐. 그때는 트랙터가 아주 핫한 사업이었나봐. 타버트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창립자 이름이에요. 알프레드 타버트라는 사람의. 그 양반이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 목수 출신이라서
왜 가구 같은 거 엄청 잘 만들었겠지. 근데 목수 출신이 트랙터 공장을 한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 처음에. 그죠? 내가 봤을 때 펜트도 그렇고 타버트도 그렇고 이 펜트 형제도 그렇고 알프레드 타버트 이 양반도 그렇고 그때 그 트랙터 사업이 핫했을 거 핫한 거 같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었겠지. 43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43년도면은 전쟁의 후반기야. 전쟁이 끝날 때 시점이란 말이야. 독일이 거의 개차반 났을 때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복할까 말까 마지막에 이제 피를 토하는 뭐 그런 시점인데 트랙터를 만들었어. 얘네가 참 골 때려. 1943년도 막판에 핏빛을 올리는 그때 폭격을 당합니다. 영국이 와가지고 연합군이 와서 다 쓸어버려. 그냥 공장이 완파돼. 박살나. 그래가지고 이 알프레드 타버트 이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생불에 가까운 사람이야. 완전 다 퍼졌겠지.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규모를 더 키워. 뭐 한 50명, 한 80명 데리고 하다가 이번에 한 120명으로 이제 회사 규모를 키워요. 아니, 어차피 다 박살났으니까 하는 게 크게 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불이 나. 공장이 완벽하게 전소돼. 야, 진짜 나 같으면 죽고 싶었을 거야. 안 했어. 때려쳤어 그냥. 그런데도 또 일어나. 그래서 회사가 딱 이제 다시 이제 우뚝 서요. 53년도에 이제 본인의 기술을 자기 전공 가구 목수였잖아. 이 가구 목수의 기술을 녹아내립니다. 본격적인 자기의 전공을 살린 카라반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느껴. 왜냐, 참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가구 출신 목수가. 그러면서부터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정통성을 가진 브랜드예요. 타버트도 그렇고 펜트도 그렇고 뭐 어쨌든간 이런 것들 브랜드는 정통성을 가진 브랜드고, 이 이제 타버트 카라반은 이제 특징이 정숙함이에요. 정숙함. 왜냐면 상부 패널, 뭐 펜트도 마찬가지지만 상부하부 패널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다 카라반들에 비해서. 특히 뭐 비발디급 정도 되면은 뭐 패널 위에다가 뭐 방진솜, 뭐 방음솜, 보온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층이 그러니까 한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까 완전 틀린 그런 명품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뭐 펜트도 마찬가지고 타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카라반들은 구조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카라반들의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서기, 이런 카라반들을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 완벽하게 틀려요. 타버트를 살펴봤고, 또 이제 크나우스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헬무트 크나우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 회사를 만든 건데, 이 헬무트 크나우스라는 이 사람이 20년생이에요. 1920년생. 그러니까 전쟁을 몸소 다 겪었어.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다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야. 특이한 건 이 사람은 원래 건축가였어요. 저랑 좀 비슷하죠. 네, 전공이 건축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이아웃 같은 거에 굉장히 진보적이야. 펜트 형제나 타버트 그 양반들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더 진보적으로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을 때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웠고 막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화에 대한 갈구와 욕망이 엄청나게 강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크나우스 마크를 보면 이제 자료화면이 나가겠지만 이 제비 모양이에요. 제비 모양인데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제비예요. 뭐 어떤 혹자는 무슨 바다 무슨 물제비라고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제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간 크나우스사에서 말하는 건 제비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나요. 네, 그래서 두 마리의 제비가 평화를 상징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전쟁에 지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20년생이 만든 거지 20년도부터 회사가 설립된 건 아니에요. 1960년도에 이제 크나우스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크나우스사는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한 거는 분명해요. 왜냐면 크나우스는 제가 보는 모든 카라반 회사들 중에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 발이 아니라 한 세네 발을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 너무 빨리 가서. 네, 좀 아쉬워 그런 부분이.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시도해. 뭐 물론 독일 내나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대세오 뭐 이런 모델은 흔치 않거든. 그런 거 내놓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극한적인 그 컨셉카 비슷한 거거든요. 안 팔려. 독일 내에서도 잘 안 팔리는 모델이거든.
근데 그거를 매년 또 한단 말이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창업주의 정신을 계속 계승해서 그런 진보적인 디자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단편적으로 깜짝 놀란 거는 샤워 커튼 같은 거. 뭐 작년부터인가? 네, 작년부터인가 샤워 커튼이 독립 샤워 부스가 아닌 모델 같은 경우는 샤워 커튼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 커튼이 물에 젖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에 붙어요. 몸에 붙으니까 이 샤워는 불편해. 근데 얘네 큰하우스 얘네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샤워 커튼 허리 중간쯤에 튜브를 집어넣었어요. 바람을 불어넣는 튜브를. 어떻게 돼요? 샤워 커튼을 쓰면은 튜브가 있으니까 떨어지겠죠. 이런 거 큰하우스 아니면 하지를 못해 사실은. 근데 그런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카라반 쪽에서도 뭐 인기 있고 사실 큰하우스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정말 가격도 괜찮아. 근데 퀄리티가 좋거든. 모토홈계에서는 큰하우스가 먹어줍니다. 모토홈은 카라반하고 좀 더 틀려요. 펜트도 그렇고 타버트도 그렇고 모토홈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온리 카라반만 하거든요. 근데 큰하우스는 카라반도 하고 모토홈도 해요. 근데 이 모토홈은 큰하우스가 좀 먹어줘. 잘 만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제 진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막 계속 접목해서 좋은 제품을 막 생산해내. 근데 모토홈을 원하는 유저들은 그게 좀 부합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큰하우스 모토홈은 좀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유럽 내외에서는. 뭐 차도 좋아. 솔직히 보면은. 예, 그래서 큰하우스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국내에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카라반 초창기부터 들어온 브랜드인데 사실 판매사들이 힘을 줘서 팔지 않았어. 그래서 뭐 그런 것 뿐이지 나름 퀄리티가 있고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타버트 큰하우스 그룹에 속해 있어요. 타버트랑 큰하우스랑 바이스버그 이 세 가지는 같은 집안이에요. 그냥 같은 집안의 형제들이에요. 타버트 형이나 큰하우스 형이나 이제 같은 옆 동네 아랫 동네 그냥 형제지간인 거지.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바이스버그를 이제 설명드리면 이 바이스버그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이스버그가 저가형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저가형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엔트리급 브랜드로 좀 많이 유명하긴 한데 이 바이스버그 좀 재밌어요. 이 바이스버그가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얘네가 BMW하고도 프로젝트도 막 진행하고 벤츠하고도 막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모토홈 같은 것도 꽤 만들었어요.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속속들이 살펴보면은 카라반 쪽으로는 그렇지만 모토홈은 또 틀려요. 얘 또 재밌어. 얘네들이 또 뭐 어떤 게 재밌냐면요, 1912년도에 회사는 만들어지는데 이게는 바이스버그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구스타프 이 형들 이름은 너무나 항상 어려워. 구스타프 알버트와 비렐름 슈마허 요 두 분이 동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19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회사는 그때 만들어져서 뭐 BMW, 벤츠 뭐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막 물건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회사가 차량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 OEM사, 부품 공급사 뭐 요런 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완성차를 만든다든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독일의 바덴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뭐 부품류 뭐 이렇게 제조업 이런 거를 막 해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다가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피아트에 세계적인 히트작이 있어요. 피아트에. 그게 뭐냐면 피아트 500 토폴리노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2인승이가 그렇고 아주 물방개차처럼 생긴다. 조그만해. 근데 이게 유럽의 그 길들이 물론 이제 큰 길도 있지만 이렇게 좀 구시가지 같은데 엄청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들이 별로 이렇게 없고 정말 이제 국민차 같은 작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소형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 완전 초히트를 친 차예요. 이게 피아트 500 토폴리노라는 모델이.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이게 바이스버그가 만든 거예요. 바이스버그 회사 진짜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조사하다가 피아트 500에 토폴리노라는 모델 바이스버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와 이거를 얘네가 만든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바이스버그가 이제 그렇게 되다가 결정적인 건 큰하우스 타버트 그룹에 인수가 됩니다. 큰하우스 타버트 그룹에 인수가 돼서 본격적으로 레저 차량과 카라반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2010년도 비교적 후발주자기는 해요. 이 바이스버그가.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뛰어듭니다. 이 시장을. 근데 이미 바이스버그라는 회사는 이제 사실은 웬만한 기술력은 다 갖고 있었고 이들이 추구한 거는 처음에 저가형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가형 시장에 이제 뭐 카라 1 시리즈로 승부수를 던지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물론 이제 크나스 타버트 그룹의 이제 로아우가 이 바인스버그 사와의 콜라보를 이뤄서 시장에 이제 진입했겠죠. 항상 보면은 뭐 하나 할 때 쉽게 안 해. 그걸 하면은 엄청 집요하게 해. 최근에는 이 바인스버그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회사의 방향성을 약간 바꾼 게 좀 느껴지는 게 저가형 차량에서 조금씩 탈피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모터홈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꽤 높였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브랜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가 시장을 내가 볼 땐 타겟팅 해가지고 내놓은 것 같아. 막 싸게 푸른 거지 처음에. 이제는 이제 퀄리티를 점점 신경 쓰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가격은 다른 카라반이나 모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엔트리급 국민 카라반이라고 부릅니다. 제작 카라반들도 있고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카라반들도 있는데 그런 저가형 카라반들 속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퀄리티가 좋아. 소형 카라반에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없거든. 근데 그 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카라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카라원 390QD 뭐 괜찮은 모델입니다. 그거 뭐 좀 추천드리고, 바인스버그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브랜드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카라반이나 모톰 구입하실 때 사실은 곧 있으면 유럽 모톰 시장이 뭐 언젠가는 개방이 되겠죠.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러 브랜드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놀러팀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뭐 여러 브랜드가 현재는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시장의 캠핑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한국 시장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캠핑카나 카라반을 구입하는 시기가 2022년도에 언제가 맞느냐, 뭐 2023년도 2024년도는 난 모르겠고 2022년도가 구입하는 게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빨리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영상을 올렸더니 뭐 2, 3년 후면은 거품이 꺼진다, 난 그때 사야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오른 가격은 내려오지 않아요. 한 번 오른 가격은 절대로 네버 에버 내려온 적이 없어요. 제조사에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100원짜리가 10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98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뭐 RV 시장들 자체가. 이 980원 받던 물건 주는 애들이 이제 1200원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올해 1차 때 1200원 받고 또 오를 것 같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원자재 값 다 오르잖아. 나 어떻게 할 수 없어. 인건비도 올랐어. 나 못해. 그래서 1280원 받던 걸 1500원 받을 거야. 그 다음에는 1800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구입 시기를 봤을 때는 무조건 물량이 있는 거는 무조건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왜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저희 회사가 이제 입문할 당시에는 카라반 거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 따라서 서로 가격을 낮추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뭘 막 자꾸 주지, 막 프로모션 해주고 막 자기 거 빨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못 파니까 막 줘 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뭘 주고 그냥 파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됐어요.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서 가격을 누른 거예요. 자기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히 더 껴주고 뭐 해서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 걸쳐서 시장 흐름 판도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렸어요. 제조사에서는 가격을 꾸준히 같은 거의 비슷한 폭으로 올렸어요, 매년. 근데 판매사, 국내 판매사들이 참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가격을 이제 같이 또 올라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재작년 말부터 공급이 원활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거의 물량이 없었습니다.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거의 카라반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하시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어쨌든 간 22년도의 구매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초반에 무조건, 초반을 지났으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구입하셔야 돼요. 가격은 계속 올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조사들이 3번에 걸쳐서 올린다고 아예 공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량이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하시는 게 맞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댓글로 뭐 거품은 꺼지고 뭐 니네가 더 받는 거니 어쩌고 뭐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 갖고 가시면은 구입을 못 하세요, 올해. 어쨌든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품이 아닙니다. 거품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제조사에서 돈 내놔 딱 그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서 올해의 RB 그 카라반 모터홈들을 구입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미국 모터홈은 더해요. 미국 모터홈은 뭐 지금 2천만 원 이상 올랐어요. 21년도 22년도 가격이 제가 볼 때 더 올라요. 예, 미국 모터홈은 훨씬 더 더하고 이렇게 22년도 구매 포인트는 뭐? 빨리 그렇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GJ 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